제가 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자꾸 액수가 궁금하지? 그건 그러니까 완전 사기인데요? 그때 그 땅값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아신 거예요? 몰랐다가? 지금 국민연금 문제 많잖아요. 저는 국민연금을 그 정치에 나오기 전에 네. 아까 부동산 실패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네. 이게 삼성 반도체 통신 처음 들어가니까 월급이 66,000원인가 그랬어요. 66,000원이요? 66,000원 기억해요. 예. 그것도 이제 손을 세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네. 근데 28년 만에 제가 삼성의 임원이 됐잖아요. 예. 임원이 된다라는 것은 직원으로서 이제 퇴직을 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자꾸 액수가 궁금하지? 예. 퇴직금 근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근데 그때 퇴직금하고 제가 네. 그동안 저금했던 거랑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 지인께서 큰 이거를 돈이죠. 그냥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냥 맡기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땅을 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화성에 있는 예. 땅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바보였던 게 예. 다른 땅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듣기 이전을 할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을 근데 보여주고? 속았어요. 근데 그 그건 보니까 완전 사기인데요. 예. 그 보니까 거기다가 밤나무도 좀 심을 수 있고 네. 뭐 좀 뭘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거기 좀 언덕에 돼 있어서 그러고 펜션 같은 것도 해도 나중에 이제 은퇴해서 그런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개발을 미리 알고 투자 뭐죠? 그걸 투기 한 거다. 이런 개발 거예요. 정보를 미리 알고서 땅을 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네. 보도가 들어갔어요. 그때 그 땅값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아신 거예요? 몰랐다가? 응. 실제로 그 땅이 개발이 됐나요? 아니요. 맹지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사기당한지 모르고 몰랐어요. 계셨다가 몰랐다가 그거 안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기당해 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50대 초반은 거의 그냥 초토화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맹지고 그게 수용이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해도 10% 정도 가격이니까 얼마 큰 손해겠지만 이게 개발이 되거나 수용이 안 되면 사실상 맹지면은 뭐 끝났어요. 그냥. 건축 행위도 못 하고 네. 은행 담보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네, 살아생전에 그거는 그냥 누가 살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근데 진짜 큰 네. 돈인데 어디서 그 땅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부동산 전문가께서. 한번 제가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딱 얘기만 들어도 해결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분으로 들어가서 기획부동산 이런 데 보면 막 100명, 200명씩 막 때려 넣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필지에 그건 아닌가 봐요. 근데 그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었는데 네. 그 필지 맞아요. 그 필지 중에 뭐 소유자가 많아요? 필지의 소유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 단독- 필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가지고 계시는 네, 거고 단독으로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 맹지가 가치가 없는 저는 맹지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도로에 이제 접해 있지 않는 도로가 접해 있어야 어. 이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맹지라는 말도 너무 낯설었고 얼마나 문외한이었냐면 제가 진짜 18살에 회사 들어와서 죽을 만큼 반도체만 했지 제가 무슨 부동산에 투자를 해봤겠어요. 진짜 정말 몰랐는데 그걸 맡겼더니 그걸 홀라당 날라갔어요. 그거 진짜 퇴직금이면 또 큰 돈인데 이게 가슴이 아팠죠.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다행스러운 네. 건 예. 동탄의 아파트가 그나마 미분양 때 예, 이자 무이자로. 중도금으로 해서 받은 게 지금은 집값이 좀 올랐어요. 그냥. 그럼 내 집 마련은 동탄에 하신 거네? 그렇죠. 동탄에 있죠, 네. 집이. 임원 되기 전에 그 집을 들어갔었으니까. 아니다, 임원 되고 들어갔구나. 네. 201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10년 차 좀 살고 있고. 사실 내 집 마련은 그 전에 삼성에 다닐 때 그때 하셨죠? 네, 삼성에 다닐 때 계속 전세를 살다가 우리는 결혼할 때 진짜 거의 한 푼도 없었어요. 제가 동생들 뭐 학비도 줘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남편은 신입사원이고 근데 회사에서 당시에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무이자 대출을 해줬어요. 집 얻는데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그 1000만 원이잖아요. 그때 당시 1000만 원 굉장히 컸어요. 예. 지금으로 하면 한 7, 8천 원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그때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수원의 메탄 아파트라고 예. 5층짜리 굉장히 오래된 거. 거기에 옛날 뭐 약간 주공 아파트 주공 같은 아파트, 거. 메탄 예, 주공 예. 아파트. 연탄 때는 연탄 때문에 옛날 아파트였는데 아주 옛날 집이네. 처음으로 예. 이제 결혼해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둘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연탄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전기장판에 자고 공기가 너무 추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껌이 이렇게 똑 부러질 정도로 추웠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조금 나은 대로 아이를 낳고는 이제 도저히 아이를 거기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딴 데로 옮기고 해서 전전긍긍 우리 둘째 아이를 낳고서 이제 하나를 분양을 받았죠. 조그만 거 분양받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부모님 모시면서 이제 조금 더 큰 데로 가고 이렇게 갔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세 다니면
또 그 기간 다가오면 만기 다가오면 또 이사 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네. 더 뭐 올려달라면 또 올려줘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유로워져서 네. 드디어 그래도 우리도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좀 있었었죠. 아. 지금 그 청년들, 아유, 뭐, 집값이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내 생에서는 뭐, 내 집 마련은 틀렸다. 그냥 이생망. 실컷 쓰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자. 체력도 좋고, 이제 하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나이가 먹다 보면 이제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청년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집을 살 수 없고 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문제가 젊은이들에게 존엄한 일자리를 못 주는 이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면은 그러면- 보수도 좋고, 내 집 그렇죠. 마련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담보대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급여 대출도 할 수도 네. 있고 그런데 그 베이스가 안 되니까 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들이 많은데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가장 좋은 재테크가 그냥 일자리다. 일자리. 일자리다. 그러니까 매달 수입이 또 지속 가능하게 나오는 구조에서는 계획적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젊은 친구들한테는 뭔가 성취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 어떤 작은 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뭔가 오늘보다 음. 조금은 내일이 낫고 어제보다 내가 나아진 오늘을 확인하고 그런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가 될 건데 지금은 전제 조건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삶이 되잖아요. 결혼도 안 해, 뭐 집도 없어, 집 없는 게 뭐 지속 가능한 수익이 없어,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은 되게 불안하고요, 중장년은 되게 불행하고요, 네. 노년은 불우해요. 야, 산불 시대란 말이죠. 산불. 예.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젊은이들이 자신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첨단 산업군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제일 존엄한 일자리가 돼요. 반도체, AI 뭐 그렇죠. 이런 쪽. AI, 반도체, 뭐 첨단 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대만 전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TSMC라는 회사 TSMC, 하나 딱 두고 생태계가 그로부터 뭐 중견, 중소, 벤처, 스타트업, 거기에다가 요식업, 문화, 체육, 관광까지 싹 생태계가 구축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제조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첨단 산업의 제조 클러스터.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대기업의 일로 치고 자꾸 이제 사회 악으로 보고 이게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해주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외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주도를 할 거냐. 그 주도할 수 있는 것에 올인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러면 지역에서는 6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 교육, 그다음에 주거, 교통, 그다음에 의료, 문화. 여기에 이제 갖춰지는 도시들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지역에 살더라도 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양질의 그 직장도 계속 창출이 돼야 되고 뭐 직장에 다닌 분도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어쨌든 간에 재테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뭘 한들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 금전적인 게 뭘 하더라도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의원님께서는 뭐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재테크를 좀 저는 어느 어떻게 쪽에 했냐면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아니 재테크를 할 생각보다도 네. 저는 무조건 그냥 제 급여가 예를 들면 제 급여가 100이라고 하면 예. 그냥 80을 저축을 해버렸어요. 아, 80을요? 그리고 네.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벌었으니까 예. 한 사람 걸 저축을 100% 하고 나머지 한 사람 것도 거의 50%를 해버리는. 그리고 모든 식사는 회사에서 해결한다. 아. 남편은 불만이 되게 많았죠. 집에서 밥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집밥 먹고 싶다는 집밥. 얘기를 근데 나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집밥이 회사밥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내가 해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회사밥 먹어요. 굉장히 소위 짤순이? 엄청 짤순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삼시세끼를 전부 다 회사에서 해결하는 와. 부부였어요. 따로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건 안 아니 하시나요? 근데 주식도 제가 투자하는 건 없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우리 사주를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은 주식이 1985년 12월 25일 무렵에 첫 번째 나왔던 게 삼성전자가 1,000원에 나왔는데 1,000원짜리는 못 사고 그 다음에 5,000원 발행할 때부터 1,000원짜리는 제가 못 샀던 이유가 66,000원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왔던 네. 주식을 우리 대리님들이 다 가지고 갔더라고. 그분들은 그 엄청 배당 나온 거를 네, 다른 분들이 재산을 배당이 예. 아니라 이제 우리 사준데 물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을 급여를 한 반쯤 주고 그러니까 항상 급여를 반 떼가고 그 주식으로 반은 나왔어요. 주식을 주고.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주식이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급여에서 이렇게 반띵해서 나가는 거를 그냥 거의 한 30년간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에 나오니까 다 팔아야 돼. 그래서 그때 몇 주가 있는지를 확인되고 저는 비밀번호도 몰랐어요. 제 거를. 거의 신경을 안 쓰셨네. 안 썼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무슨 주식에 투자하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런 사행심이라고 생각을 스스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돈을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해서 내가 돈을 예외로 뭐 벌 수 있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한 분야에서 일을 굉장히 잘 하시고 또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인데 보면 이런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이라든지 전혀 투자 안 하시고 오로지 돈 번 거 다 저축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연금 문제 많잖아요. 네. 저는 국민연금을 88년 1월 첫 번째 개시한 날로부터 지금 한 달로부터 낸 사람이에요. 네. 토탈 491개월? 그러면 491개월. 34년 뭐 2개월 네. 정도 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2년 더 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살아생전에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뭔가 국가의 미래 재정에 내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건 있어요. 우리 세대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자식도 우리가 키워야 되고 하는 아주 낀 세대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남편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은퇴 후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자. 그래가지고 연금을 개인연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나가고 개인연금은 왜 들었냐면 회사에서 반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반 내고 반을 해주니까 2배씩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노후 문제는 그걸로 우리가 연금으로 다 그래도 해결된다. 기본적 삶은 영위되게 하자 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근데 한 40년 흐른 뒤에 보면 이율이 없어요.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제 2050년도에 고갈될 게 더 당겨진다. 이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는 내고 뭐 못 받으라고 이런 이제 세대 갈등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청년들한테 물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연금은 연금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설명되고 설득되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좀 잘 설계하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잘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또 유튜브 시작하셨으니까 네. 홍보도 잠깐 하시죠. 우리 네. 뭐 구독자분들한테. 네. 양향자 TV가 있습니다. 양향자 TV를 치시면 양향자 TV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 5,000명도 안 됐습니다. 금방 5만 명 될 것 같은데. 예. 이 방송을 통해서 5만 명 구독, 좋아요. 우리 저기 10만 명이니까 한 저기 5만 명 정도 가져가십시오. 와, 이게 장대장 유튜브는 저는 지금 10만 명? 예. 조만간에 저는 100만 명 가려고 합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장대장 TV가 개편하면서 첫 번째 출연자신데 다음 출연자는 또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릴레이로 좀 약간 추천을 해주시면 또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되시겠어요?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 하시죠. 한동훈. 아니 근데 저희가 연락하는 건 안 되고 의원님이 그러면 좀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우리 대화 낚았습니다. 대화 낚았어요. 우리 장대장 TV에서 저희 의원님께서 지금 그 책 출간을 하셨는데 히든 히어로스고 이거는 직접 둘 다 출간하신 거고 이것도 저희 임형규 회장님하고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이게 40년 멘토셔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의원님이시고 두 분이 같이 이거는 출간하신 거고 이거는 제가 혼자 이제 출간하신 거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필독서로 해주셔가지고 과학기술 패권국가 이 책은 전 국민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 요즘에 대트럼프 전략을 담았고 트럼프에 관련된 얘기 왜 과학기술 패권 국가가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부민 강국이 돼야 되는지를 제가 적은 책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22년도 대선 아젠다가 부민 강국 과학기술 강국이었어요. 이 책을 선물 받으시고 의원님의 선물을 받으시고 다른 분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걸로 하셨더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걸 책을 들고 가서 여쭤봤더니 제 책인지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히든 히어로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이 10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됐고 32년 동안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그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숨은 영웅도가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숨은 영웅들이라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에서 그렇죠. 근무하셨던 그렇죠. 분들의 그렇죠. 스토리들. 예. 그 스토리라기보다 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했고 그 어. 사이사이에 어떤 파괴적 결단이 있었는지 예. 지금 삼성분들이 이걸 좀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예. 아까 그 의원님께서 책 두 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책을 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온화한 미소 속에 정말 결단력이 있으신 양양자 의원님 만나봤는데 직접 만나뵈니까 너무 저는 사실 이게 호감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은 포럼에서 한 번씩 뵀지만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는데 나눠보니까 굉장히 호감이 가고 많이 응원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원래 네, 칭찬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 하는 편인데 제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못해요. 마음에 없는 얘기.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셔야 돼요, 이제. 예, 이제 좀 음흉해야 됩니다. 음흉. 집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에 없는 얘기 해야 되는 돼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양양자 의원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 또 다른 분 출연하신 분들 연말에 한번 네. 또 파티도 물론 또 와주셔야 되는데 네. 예, 정말 저기 귀한 분들 네. 제가 모시고 좋은 파티도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네. 한번 꼭 좀 나와주시면 아유, 영광이죠. 네.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가겠습니다. 네. 제가.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네, 오늘 장대장 유튜브에서 양양자 반도체 아카데미까지 와주심에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국가, 그리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부민강국,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댓글에 양양자 TV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